60세가 넘어서 집 정리를 시작하면 대부분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부터 붙잡고 있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 입었던 옷, 돌아가신 어머니가 쓰시던 그릇, 결혼할 때 받은 이불. 이런 것들 때문에 정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로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거든요. 지금부터 60세가 넘으면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들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아까워도 미안해도 가차없이 버려야 하는 것들 말이에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자녀들이 언젠가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물건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방 하나씩은 있으시죠? 얼마 전에 제가 정리를 도와드린 72세 어머니가 계셨어요. 방 한 칸이 통째로 아들, 딸이 결혼할 때 줄 이불과 그릇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애들이 집 장만하면 줘야지 하시면서 15년째 그대로 두고 계셨어요. 그런데 현실이 어떤가요? 요즘 젊은 부부들 보세요. 신혼집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기 취향에 맞는 새 제품을 주문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30년 전에 사놓으신 분홍색 이불, 나전칠기 밥그릇 세트를 원하지 않아요. 고맙긴 하지만 솔직히 부담스러워해요. 어디다 둘지도 모르겠고 버리자니 죄송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자녀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나눔을 하세요. 특히 이런 것들은 당장 정리하셔야 돼요. 15년 전에 사놓은 혼수용 이불, 그릇 세트, 수건 세트. 좋은 거니까 하면서 포장도 뜯지 않고 쌓아놓은 것들. 이런 건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대신 정말 필요할 때 현금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훨씬 실용적이에요.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건 건강 관련 용품들이에요. 특히 혹시 몸이 아프면 하며 미리 사둔 것들 말이에요. 홈쇼핑에서 산 마사지기 3대, 사우나복 5벌, 건강기능식품 20통. 혈압계는 왜 2개씩이나 있어요? 체온계도 3개, 혈당 측정기도 2개.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자째로 구석에 박혀 있거나 사용법을 몰라서 방치되어 있어요. 실제로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시나요? 병원 가잖아요. 집에 있는 마사지기 찾아서 뜯어보고 설명서 읽고 하지 않아요. 건강 관련 용품은 정말 지금 당장 쓰고 있는 것만 남기세요. 매일 혈압 재는 분은 혈압계 하나만, 당뇨 있으신 분은 혈당 측정기 하나만.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더 심각해요. 유통기한 지난 게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보세요. 몸에 좋다고 이것저것 사놨지만 결국 먹지도 않고 버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댓글로 맞아요. 저희 집에도 마사지기 3대 있어요. 이런 분들.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세요. 건강은 물건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정기검진으로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정리해야 할 건 과거의 영광과 관련된 물건들이에요. 회사 다닐 때 받은 표창장 20장, 골프 트로피 10개, 각종 수료증과 자격증. 자녀들이 어렸을 때 받은 상장과 메달까지. 이런 것들을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놓거나 서랍에 소중히 보관하고 계시죠? 물론 그때그때는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 상장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나요? 먼지만 쌓이고 공간만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족들도 별로 관심 없어요. 아빠가 옛날에 상도 많이 받으셨네 하고 끝이에요. 그 상장 때문에 아빠를 더 존경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트로피 때문에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추억들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물건이 사라진다고 그 기억까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의미 있는 것 한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세요. 특히 자녀들 어렸을 때 상장이나 작품 같은 건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시고 실물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이제 장성한 자녀들도 그런 거 보면 민망해해요.
네 번째는 손님용 물건들이에요. 특히 설날 추석 때 친척들 오면 쓰려고 모아둔 그릇과 이불 말이에요. 찬그릇 20개 세트, 국그릇 15개, 손님용 이불 5채. 1년에 딱 2번 명절 때만 꺼내보는 물건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 명절에 친척들이 예전처럼 많이 오시나요? 와도 대부분 당일치기로 다녀가시거나 호텔에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설령 집에서 주무신다 하더라도 굳이 30년 된 이불을 써야 할까요? 차라리 필요할 때 새 이불 한 채 사서 드리는 게 훨씬 위생적이고 예의 바른 일이에요.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명절 때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한다면 일회용 그릇을 쓰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 설거지할 걱정도 없고 여러분도 덜 피곤하시거든요. 손님용 물건들은 과감하게 줄이세요. 정말 가까운 가족이 1년에 한두 번 올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세요. 그러면 평상시에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늘어나요. 5번째는 옷이에요. 특히 언젠가는 입을 거야 하면서 옷장에 걸어둔 옷들 말이에요. 10년 전에 입었던 정장, 20년 전에 유행했던 원피스, 젊었을 때 입었던 청바지. 다이어트 하면 입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계속 걸어두고 계시죠?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60세가 넘어서 20년 전 옷을 입을 일이 있을까요? 몸도 변했고 취향도 변했고 유행도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설령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새 옷을 사고 싶으실 거예요. 예쁜 새 옷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시겠죠. 특히 이런 옷들은 당장 정리하세요. 관혼상제용이라며 몇 벌씩 걸어둔 검정색 정장. 요즘은 굳이 정식 예복을 입지 않아도 돼요. 검정색 블라우스나 셔츠 하나면 충분해요. 그리고 좋은 옷이니까 하면서 입지도 않고 보관만 하고 있는 옷들. 좋은 옷일수록 입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옷장에 걸어만 두면 좀이 슬고 변색되어서 결국 버리게 돼요. 옷은 지금 자주 입는 것 위주로 정리하세요. 계절별로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기부하세요. 6번째로 정리해야 할 건 전자제품들이에요. 특히 고장나서 방치된 것들이나 사용법을 몰라서 안 쓰는 것들 말이에요. 서랍을 열어보시면 이런 것들이 꼭 있어요. 10년 전에 산 CD 플레이어, 고장난 라디오, 배터리 새어나온 손전등. 아들이 사줬다는 스마트워치는 상자도 안 뜯어봤고 태블릿은 비밀번호도 까먹어서 못 써요. 언젠가 고쳐서 쓸 거야 하시지만 정말 고쳐서 쓰신 적 있나요? 요즘은 고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 몇 년만 지나도 구형이 되어버려요. 특히 이런 것들은 당장 버리세요. 선이 엄청 많이 꼬여있는 이어폰, 어느 기계용인지 모르는 충전기들. 혹시 어디에 쓸까봐 하면서 모아둔 아답터와 케이블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서랍이 열리지도 않고 정작 필요한 걸 찾을 때는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음악도 유튜브로 들으시잖아요. 라디오도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고 뉴스도 TV로 보세요. 굳이 고장난 옛날 기계들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7번째는 취미 관련 물건들이에요. 한때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안 하는 취미 말이에요. 뜨개질 좋아하셨던 분들 보세요. 털실이 몇십 개씩 쌓여 있지 않나요? 언젠가 손주들 옷 떠줄 거야 하시지만 이미 3년째 손도 안 댔어요. 등산 좋아하셨던 분들은 등산용품이 한가득. 배낭, 등산화, 등산복, 등산 스틱까지. 하지만 무릎이 아파서 이제 동네 산책도 힘드신데 언제 등산을 가시겠어요? 골프 치시던 분들은 골프용품이 방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골프채 세트, 골프화, 골프복, 골프공까지. 하지만 요즘은 몸이 힘들어서 골프장 한 번 가기도 쉽지 않으시죠? 이런 취미용품들 정리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이걸 써본 적이 있나? 앞으로 1년 안에 이걸 쓸 가능성이 있나? 두 질문 모두 아니요라면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아까워서 못 버리시겠다면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나눔하세요. 지금까지 버려야 할 물건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무작정 시작하시면 안 돼요. 정리해도 순서가 있거든요. 가장 쉬운 곳부터 시작하세요. 현관이나 화장실처럼 공간이 작고 물건 종류가 단순한 곳부터요.
현관에 가시면 신발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세요. 20켤레, 30켤레씩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 정말 자주 신는 건 몇 켤레나 될까요? 운동화 2켤레, 편한 구두 2켤레, 슬리퍼 1켤레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수건이 몇 장이나 있나요? 샴푸, 린스는 몇 개씩 쌓여 있나요? 화장품은 또 얼마나 많아요? 지금 쓰고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세요. 특히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오래된 건 바로 버리세요. 이렇게 작은 공간부터 정리하시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정리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종일 해서 끝내겠어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2~3번씩 꾸준히 하세요. 두 번째, 추억 파기에 빠지지 마세요. 물건 하나하나 꺼내면서 이거 언제 샀더라, 이거 누가 줬더라 하면서 추억에 빠지면 정리가 진행되지 않아요. 단호하게 판단하고 빠르게 분류하세요. 세 번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리 전문가처럼 예쁘게 정리해야지 이런 마음은 버리세요. 일단 불필요한 물건부터 빼내는 게 먼저예요. 네 번째, 가족들 눈치 보지 마세요. 이거 아까운데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편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정리가 끝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가장 먼저 청소가 엄청 쉬워져요. 물건이 적으니까 먼지 닦을 곳도 적고 정리할 것도 적어요. 청소기 돌리는 것도 훨씬 편해져요. 두 번째, 필요한 물건을 찾기가 쉬워져요. 가위가 어디 있더라, 약이 어디 있더라 이런 고민이 없어져요.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으니까 찾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 마음이 편해져요. 저거 언제 정리하지, 저거 어떻게 할까 이런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집 안이 깔끔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가벼워져요. 네 번째,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할 공간이 생겨요. 그동안 물건으로 가득했던 공간에 운동기구를 놓거나 독서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가족 관계가 좋아져요. 집이 깔끔하니까 자녀들이 방문하기도 편하고 손님 초대하기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럼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오늘 이 영상 보신 후에 현관으로 가세요. 신발장을 열어서 신발을 모두 꺼내세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신어본 적이 없는 신발을 찾아보세요. 아마 절반 이상은 신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신발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크기가 안 맞거나 불편하거나 스타일이 맞지 않는 신발들이거든요. 정말 편하고 자주 신는 신발만 남기세요. 그러면 신발장이 훨씬 여유로워질 거예요. 내일은 화장실에 가서 화장품과 세면용품을 정리해 보세요. 유통기한 지난 것,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것들을 찾아서 버리세요. 이렇게 하루에 한 곳씩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한 달 후에는 집 전체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물건은 결국 물건일 뿐이에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물건이라도 지금 여러분이 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물건을 버린다고 추억까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리는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예요. 지금까지 충분히 많은 물건들과 함께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여유로운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물건 때문에 불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리와 관련된 더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편안하고 깔끔한 집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